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녀 문제에 명사에게 답을 묻다. 자문명답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컨설팅을 하면서 보는 학생들 중에 진짜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까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우리가 보통의 일반고를 생각을 해본다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 곧장 포기하고 그 생각을 하죠.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머리는 없나 봐.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다른 게 너무 재밌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지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가 가급적이면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솔직히 그게 아이들한테 속된 말로 씨알이 먹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건 이거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저희 꽤 요번에는 짧은 네. 텀으로 만나 뵀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촬영을 했고 그때 촬영을 하면서 도움이 됐다는 댓글들이 맞아요.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연장해서 저희가 네네. 공부하기 싫은 자녀. 아, 진짜 이 주제는 솔직히 답이 없기는 한데요, 선생님. 없어요? 네. 아이의 달라요.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이 아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일단은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아이들은 달라요.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 뱃속에 태어났으면 난 도대체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내 배에서 났으니까 얘가 최소한 이거는 할 거다 내지는 아니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좀 아이에 대해서 성향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향이란 게 대부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조금은 관찰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관찰이 또 무섭거든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휴리스틱이라 부르는데 되게 이성적인 접근을 못 하잖아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거. 선입견이죠, 대표적으로. 내가 부모다, 우리 아들을 본다, 우리 딸을 본다, 벌써부터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다라고 하는 선입견이요, 올바른 객관적인 판단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심리 검사를 좀 아이들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모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알아야 얘가 나랑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 아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네. 성향도 알아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런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네. 중3, 고1, 고2 막 입시하고 급박스러운데 네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실 거예요. MBTI예요. 아, MBTI? 네. 제가 MBTI를 근데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아이들이 MBTI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MBTI라도 좀 부모님께서 좀 아신다면 아이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 선은 이거구나, 이거는 선 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만 있어도 관계는요 나쁠 수가 없습니다. MBTI를 통해서 자녀하고 이제 소통, 대화하는 방법,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IF를 볼게요. IF 많이 들어봤어요. I는 내향이죠. F는 감정이죠.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 영향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서 여기가 속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누군가 바보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바보가 맴돌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IF는 좀 싫어하는 게 강압적이고 명령적. 목소리 데시벨이 크면 클수록 위협을 받는 느낌 때문에 특히 부모님은 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 좀 목에 성대 힘을 푸시고요. 훨씬 더. 그렇구나. 맞아.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조근조근히 이야기하신다면 이 아이는 잘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가 제일 좋기 때문에 IF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클 뿐더러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동기가 이 아이의 학습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죠. 이 유형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취 자체가 좀 많이 네, 달라질 맞아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잔소리도 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냐면 IF 친구들한테 이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누구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쌤? 특히 IF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미래지 이런 것이 가장 취약하게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질 수 취약해요. 있다. 이 너무 친구들은. 취약해요.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IF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 일과 끝나는 딱 그 시점에 일기를 쓴다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는 전제를 두고 하루 일과를 다시 해상하거든요. 자기 반성이 좋다고는 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얘들한테 안 좋아요. 내가 자기 반성, 내가 잘못한 거에만 초점을 뒀죠. 습관적으로 뇌는요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잡잖아요. 그럼 결국은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혹시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 실수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행동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인 행동, 소심한 아이로 발전하기 때문에 불안이란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하지 말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조금 전제를 바꾼다면 우리 IF는 실제 학습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냥 이 아이가 사고하는 대로 두면 이 아이는 자꾸 뭔가를 반성하고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이고 이럴 수 있으니 불안감도를 좀 낮추고 맞아요. 약간 그거에 전환만 해주시면 네. 공부는 아마 못하지는 않는 잘해요. 유형의 친구들이 요 유형일 잘해요. 것 같아. 그걸 부모님이 조금 유도해 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아이가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비난 섞인 말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조금 전제를 바꾼다면 안정적으로 아이가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IT는 어떤 친구들인가요? 부모님 저하고 상담하잖아요. 대부분 IT 자녀를 둔 어머님이 많이 우세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 배로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접근하시기 조금 어려운 유형인 건 맞아요. 얘네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IT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있잖아요. 우월 의식이 있어요. 우월 의식을 얘는 키워줘야 돼요. 이 친구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 감정을 있어요. 좀 살살 건드려줘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땡땡아, 너 이거 끝내는데 9일이면 될 것 같은데 10일까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 8일 만에 해와요. 너무 잘하셔서 살짝 이렇게. 네, 툭툭 건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노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는 IT한테 강조하지 않아요. 예를 듭니다. 1%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한국인은 99%라는 수치에 민감하신데 IT는요 1% 영감, 명분이 있으면요 99% 노력은 알아서 나와요. 누군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이유만 잘 가지고 있다면 얘는 무조건 해요. 그러면 영감을 찾는데 노력을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맞아요. 이 아이의 명분은 어떻게 좀 쌓아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있잖아요. 어떤 취미, 뭐 이제 관심 분야가 있으면 어느 정도를 아셔야 돼요. 완벽히 알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만 알면 질문하실 수 있죠. 질문하면 이 아이는 말하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식이 눈물이 터져요.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자기도 찾아요. 점점 더 그 지식의 방대함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아마 부모님의 관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3년 전에 학생인데 심한 IT예요. 선생님이 심리 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나 좀 알긴 아는데 왜 말 했죠? 저에 대해서 맞춰보세요. 얘기를 좀 했죠. 하니까 이 아이가 알고 보니 천문학에 관심이 아주 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잖아요. 1년 정기 구독 끊어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네. 명왕성이 행성에서 사라진 거. 언제적 얘기예요? 저는 문과잖아요. 저도 문과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티키타카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거기에 정말 학습이 정말 진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IT는 관심 분야를요, 좀 자극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우월의식을 얘는 키워줘야 돼요. IT는요, 명분이 있으면요, 99% 노력은 알아서 나와요. 관심 분야를요, 좀 자극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 지식이 눈물이 터져요.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I 계열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이제 E 계열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EF 아이들은 좀 어떤 친구들인가요? 일단 EF는요, 밝아요. 밝아요. 밝아, 네, 밝아. 대가리 꽃밭이에요. 막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뭔지 알겠다. 워낙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예요. 근데 밝은 이미지인데, 그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산만하다. 잘못 오해를 하면 집중을 못한다. 오래 있지 못한다. 막 이것 때문에 산만하다. 그런데 또 자존감이 낮은 EF가 자기를 잘못 평가하면 ADHD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 많아요. EF가 어떤 분들이 보면 뭐야 ADHD야? 맞아. 그냥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 그 경계에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전혀 ADHD는 아니고요. 그냥 낙관적인 기대치가 높은 아이입니다. 내일 뭔가 잘못될까봐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난 내일도 좋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성격은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이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얘도 물들죠. 왜? 외향적인 거잖아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얘도 바뀌어요. 그래서 EF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친구 관계예요. 네.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솔직히 학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친구가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습관이라면 얘도 친구 관계 때문에 도서관을 친구 가서 따라 강남 간다. 공부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그런 애들이겠다. 약간 인간관계가 자기 생활에 가장 중요한 친구고 맞아요. 타인의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나의 자존을 결정하는 친구들.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칭찬에 정확해요. 되게 약하고요. 맞아. 그러니까 EF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 있잖아요. 제일 좋은 상담은 리액션이에요. 과하게. 맞아. 와, 나 선생님 너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너 이거 진짜 혼자 이만큼 올린 거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올랐으면 너 다음에 열심히 하면 더 오르겠는데 막 이러면 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F는 네. 학습 효과는 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할 수 있죠. 유형이긴 해요. 칭찬만 적절히 잘한다면. 단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다. 예. 그래서 갑자기 포기도 빨라진다. 예.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게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일관성을 토대로 이 아이를 바라보지 마세요. 일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대를 바라보면 부모님은 화딱지가 난다. 왜 이랬다 갑자기 이래?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때도 이 아이는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은 더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계를 아주 잘근잘근 쪼개서 끌고 가줘야 돼요. 그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EF가 공부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와 너가 설명하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좋아. 맞아.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AF 같은 경우는 한 4명, 5명 있잖아요. 살짝 소규모 그룹을 놓고 근데 EF끼리 있으면 시끄럽거든요. 공부 안 하니까 과외 선생님을 5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외 선생님이 컨트롤하면서 서로 이제 공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A라는 친구가 한번 칠판에 한번 이 문제를 가르쳐주자 라는 식의 로테이션 돌렸을 때는요 EF가 정말 괜찮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EF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친구 관계예요. 제일 좋은 상담은 리액션이에요.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일관성을 토대로 이 아이를 바라보지 마세요. 살짝 소규모 그룹을 놓고 서로 이제 공부 가르쳐주고 정말 괜찮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ET 마지막. 요 아이들은 좀 어떤 친구들인가요? IT 같은 경우 우월의식이 있다 그랬죠. 얘네들도 우월의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ET는 경쟁 심리가 존재해요. 지기 정말 싫어해요. 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폭망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도인 케이스죠. 좀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ET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잘 하라고 하는데 보통 경쟁 심리는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바꿔요. 과정을 경쟁하라. 제가 지금 3시간 앉아 있을 때 너는 3시간 10분 이상 앉아 있어 라고 하다 보면 여기서 경쟁의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력은 올라가고
결과는 아무래도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뭐 우리 예를 들어 중킬러 문제 다른 애들은 한 10분에 6문제 풀어? 나 7문제 풀어봐? 맞아요. 난 풀어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의 유도. 네, 맞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T는요, 뭔가 되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되게 좋아해요.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IF 상담할 때 말을 제가 조근조근하고 EF는 아까 말씀하셨던 리액션 있잖아요. 이 T는요, 토론을 좋아해요. 이 마음속에 너를 이기겠어. 선생 너를 이기겠어요. 또 두 가지 반응이죠. 이겼죠. 역시 내가 선생 이겼어요. 근데 만약에 토론에서 졌죠. 나 같은 사람을 설득을 시켰어. 와. 오, 대단한데 이거예요. 그때는 완벽히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이 정말 아마 이 아이한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종반에 가면 그런 친구들 좀 있잖아요. 많아요. 이 친구들이 꽤 많은 게 선생님들 테스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탁 줘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얘를 눌러주지 않으면 얘는 수업을 못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근데 딱 그 한 번만 넘어가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냥 우리 선생님 하는 거 다 맞아. 성적 잘 나와요. 그래서 이 T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존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 순간은요 무조건 따라가요. 부모님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이건 조금 아픈 내용인데, 엊그제도 상담했을 때 부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이가 어느 대학 가길 바라십니까? 서울대요. 어머님은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서울대 아니거든요. 아이한테 공부 방법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 T는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선생님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서울대 못 갔으면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은 부모님이 실망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성향이 좀 그럴 수 있으니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 ET 친구들의 유형에서 부모님이 롤모델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제일 그게 좋죠. 아닐 경우에는 아닐 어떻게 경우는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예를 듭니다. 얘가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출신의 어떤 누군 롤모델을 소개시켜 주는 거. 또 서울대학교에 견학도 가보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서울대 다니는 재학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는 거 편한 방법이죠. 좋죠. 이런 자체가 이 아이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롤모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이 아이의 롤모델에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좀 해주신다면 정말 적극적인 많은 도움이 돼서 동기 끝났습니다. 이 T는 경쟁 심리가 존재해요. 지기 정말 싫어해요. 과정을 경쟁하라. 경쟁 심리를 이용해. 그래서 이 T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존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 순간은요 무조건 따라가요. 제가 아마도 MBTI를 이렇게 길게 들어본 건 처음일 것 네. 같아요, 선생님. 근데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 방법으로 내 아이를 교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하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네. 우리 아이의 성격과 네. 공부를 조금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MBTI는 성격 검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는 이렇구나, 이 정도 아시면서 조금 잡아 나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절대 무조건 맞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자녀 공부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이것만 보시잖아요.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좋은 대학 간 사람 많다. 그런데 생존 기술이 없더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은요, 성공하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용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성공의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공부는 그 시대에 나한테 맞는 수용하는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부모님이 서양 부모님에 비해서요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주 크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동일시하는 줄 아세요? 행복한 모습을 보고 동일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못할 때 동일시하는 게 더 크대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주고 서양 부모님은 못하잖아요. You can. 이런 얘기하는데 한국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A로 시작하잖아. 화를 내요. 본인이 답답함을 아이한테 풀려고 하는 케이스가 실제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거나 걱정스러운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자문명답 시간에 해결해 드리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